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 1장 1절 주관식 문제를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가 지금 현재 9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과제이면서 노트 필기이고 복습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학기 말에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라고, 특별히 모든 문제와 풀이를 쓰시고,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푸시면 됩니다. 모르면 아는 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각 방정식이 선형인지 판단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선형 방정식의 여부는 1차식이어야 됩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면 3x-4y 플러스 2yz는 8. 요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x도 1차, y도 1차, 그런데 여기는 y하고 z가 각각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형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3.14x 더하기 3y는 파이. 요 앞에 있는 상수는 유리수든 무리수든 뭐 실수든 정수든 상관없습니다. 이 개수가 0만 아니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문자가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자가 1차식이면 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선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다음에 각 방정식에서 선형 방정식인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1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말을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x1, x2, x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x2와 x3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2차식이 되죠. 그래서 얘도 선형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개수가 무리수여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자, 차수가 1차면, 모든 차수가 1차면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수가 3개 있을 때는 공간에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평면에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 x1, x2 요거를 x와 y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좌표 평면을 그대로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이 있고, 이 두 개의 선형 방정식에 만난 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을 연립으로 놓으면 그걸 우리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자, 원래는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여기 x가 1일 때 y가 1이라고 하는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를 풀지 않고도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 정확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충 그렸을 때는 점이 1, 4분면에 있는지, 2, 4분면에 있는지, 3, 4분면에 있는지, 4, 4분면에 있는지 그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고, 실제로는 연립방정식을 풀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다음 해집합이 선형 시스템의 해인지를 각 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그 결과를 판정하시오. 자, 이 선형 시스템. 자, 선형 시스템과 선형 방정식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요 하나의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이걸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고, 선형 방정식이 여러 개 연립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 시스템의
이 세 개의 평면이 뭐 이렇게 만나고, 그림을 좀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유일한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요 1번과 2번이 좌표를 줬는데 점을 하나씩 줬어요. 이 점이 여기에 근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더라 이거죠. 이거 실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뭐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20 빼기 18 마이너스 3하고 6거 곱해서 더하기 5를 했더니 요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을 계산했더니 7이 돼요. 그래서 여기 7이 됩니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두 번째 식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식도 그렇게 했더니 1번식이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요 선형식 때문에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 또는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직접 집어넣어서 등호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답만 표시하면 안 돼요. 과제나 노트 필기 할 때 답만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풀었는지를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여기 1번이 이게 해니까 이건 2번이 반드시 해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선형 시스템의 해는 기본적으로 없거나 유일한 해를 하나 갖거나 무수히 많다는 것을 2개 이상 이보다 크다. 2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2개 이상. 원래는 보통 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2개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 수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2개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2개를 갖거나 3개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세를 가졌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근데 요 경우가 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2개가 교차하는 요 직선이 생겨버리죠. 얘를 품어야 됩니다. 얘를. 그죠? 그래야 무수히 많은 해를 갖습니다. 자, 기하학적인 의미는 도형으로 그렸을 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얘를 집어넣으면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아닙니다.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요거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시기에서 성립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해가 되지 않고요. 그죠? 그러면 이 선형 시스템은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얘가 아닐 뿐이지 다른 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존재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요것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다 집어넣는데 이것 말고는 해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럼 요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 즉 선형 시스템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찍어서 그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는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죠?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하튼 4번 문제는 이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가 성립했다고 해서 나머지 성립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개 다 집어넣어서 성립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가 성립 안 하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니니까. 자, 5번 문제는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만나는 요 점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x1, x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x, y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정확하게 x값이 얼마인지 y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충 뭐 x값이 뭐 얼마일지 몰라요. 근데 여하튼 x값보다 y의 값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 개형, 요 그래프를 통해서 대충 알 수 있지만 실제 구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으로 풀게 되면 요 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x1도 분수의 형태로 나오고 x2도 분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다음 선형 시스템에서 각 방정식을 평면상의 직선으로 나타내고 해의 개수를 결정하시오. 자, 요거는 당연히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y좌표인 4인 그림이고요. 요거는 기울기가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 이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즉 한 개의 해를 갖죠. 자, 요걸 잘 보시면 요 개수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4x2 요거랑 똑같네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왼쪽은 똑같은데 오른쪽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A가 B랑 같고 A랑 C랑 같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는 같아야 되는데 안 같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습니다. 연계지, 연계.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x1 플러스 2x2는 마이너스 6 돼요. 요식과 요식이 동일하죠. 동일하면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습니다. 두 개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두 개 이상이라 두 개란 뜻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보시면 식이 3개예요. 식이 3개. 잘 보시면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식의 개수가 2개고 식의 개수가 n개고 변수가 n개면 이때는 보통은 안 같거나 무수히 많이 같거나 한 개거나 이렇게 딱 나오는데 다르게 되면 좀 왜곡이 생깁니다. 변수가 2개인데 식이 3개죠. 자, 요거 그림을 그리시면 대충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인 이런 직선이 그려집니다. 요거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식에 의해서 이 점이 교점이 되겠죠. 하나의 교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 직선이 지나면 자, 여기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지나면 유일한 해를 갖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난다. 그러면 해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 직선이 이렇게 되면 그래도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3개면 0 아니면 1이 답인 거죠. 근데 요 식이 개수를 보면 위에 있는 것과 안 맞죠. 여기 다 1, 1 또는 1 마이너스 1인데 얘는 1하고 3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0인가 1인가를 찾는 방법은 요 점을 대입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1,0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었더니 등호가 성립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란 얘기죠. 이런 형태. 그러면 3개의 직선이 공통으로 한 점을 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0개가 됩니다. 0개. 자, 도전 문제 8번과 9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웠다면 행렬에서 뒷부분에도 언급을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선형방정식이라고 안 하고 연립방정식을 조금 고난이 문제를 풀었다면 언급이 되었을 문제인데, 자, 이 두 개가 해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유일한 해를 가질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K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얘랑 똑같게 만들려고 여기다 얼마를 곱하냐면 3을 곱해요. 왜 3을 곱합니까? 뭐 소거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3을 곱하니까 여기 3x 마이너스 6 y는 9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식이 똑같으면, 즉 K가 9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일치한다는 얘기는 모든 점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수히 많다. 이건 무수히 많다. 근데 만약 K가 9가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케이스죠. 그러면 해를 하나도 안 갖는 거지. 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어떤 것이 동차 선형 시스템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동차 선형 시스템. 뭐예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2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상수항이 다 0이면 동차 선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상수항이 다 0이니까 동차 선형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다 0이 아니죠. 하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뭐 비동차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차 선형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자, 동차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원점. 그렇죠? 그럼 얘는 동차 선형 시스템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이건 변수가 3개니까 3차원에서 그려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원에서 그린다고 치면 하나는 원점을 지나는데 하나는 원점을 안 지나요. 그러면 지금 자명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점은 당연히 해를 갖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해를 안 갖는 거죠. 그래서 동자 선형 시스템이 아니면 자명해를 갖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동자 선형 시스템이니까 얘가 자명해를 갖죠. 자명은 뭐예요? 0,0인 거죠. 얘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동자 선형 시스템이면 자명해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비자명해를 갖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요 경우 지금 비자명해는 동자 선형 시스템에서 여기 이제 이 자명해 갔는데 자명해 아닌 것을 가지면 그러면 비자명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일치하는 경우. 왜냐하면 여기 자명해도 같고 자명해 아닌 것도 같으니까 여기가 비자명해도 가질 수 있는데 요 그림에서 기울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자명해는 같지만 비자명해는 가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요거는 동자 선형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명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자 선형 시스템에서 자명해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자명해도 같고 비자명해도 같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차 선형 시스템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명해를 갖는 경우가 있고 자명해와 비자명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명해는 이런 경우죠. 아이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 한 점, 원점만 만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꼭 y는 x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면 비자매해를 갖습니다. 자, 이것으로 1장 1절 연습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